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랑의 5가지 언어에서 마지막 파트인 선물과 봉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사랑의 5가지 언어 중에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 아이들은 방 안에 가득히 쌓여있는 부모님이 주신 선물을 보면서 하나하나 기억을 하면서 소중히 간직을 한대요. 그리고 어떤 시기에 부모님이 어떤 이유로 여행 갔다 와서 사주었는지 아니면 졸업 선물로 사주었는지 하나하나 잘 기억을 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표현을 한다고 해요.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 나이에 따라서 다른 선물들을 주는데 그 선물을 줄 때 어른들이 갖고 있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갖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시나요? 선물을 아이들에게 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선물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서 주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해요. 선물을 주는 진정한 목적은 우리 아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랑의 증표여야 한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물을 주나요? 혹시 때 안 부리고 말 잘 들으면 아빠가 장난감 선물로 줄게. 아니면 이번에 반에서 몇 등 안에 들면 엄마가 핸드폰 사줄 거야. 방학 동안 계획적으로 잘 성실하게 생활을 하면 너가 좋아하는 콘서트 티켓 예매해 줄게. 혹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조종하기 위한 목적의 수단으로 선물을 주려고 하진 않았었나요? 사랑의 언어로서의 선물의 목적은 우리 아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사랑의 증표여야 한다고 해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아이들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려고 했을 때 아이들은 그 선물을 받았어도 그것을 사랑의 표현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다른 사랑의 언어들도 마찬가지지만 조건 없이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야 진정한 사랑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요. 그렇다면 진짜 최상의 선물은 어떤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은 가격과 상관이 없대요. 그리고 우리가 필수품으로 사용하는 선물들도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새학기가 되었을 때 학용품을 선물을 해준다던가 계절이 바뀌었을 때 계절에 맞는 새로운 옷을 사준다던가 그런 생활 필수품도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이러한 선물들을 가족들이 함께하는 식사하는 자리라던가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주는 것도 너무 좋고요. 또 포장이 그렇게 중요하대요. 정성껏 예쁘게 포장이 된 선물은 너를 이렇게 많이 생각하면서 준비했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사랑의 표현이 된대요. 만약에 너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선물이 아니라 어떤 목적에 의한 선물을 주었다면 그것은 왜곡된 선물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사랑이 언어가 아닌 왜곡된 선물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아무리 비싼 선물을 받았어도 사랑의 감정의 탱크가 비어 있을 수 있겠죠. 선물을 주는 행위를 상대방을 조종하기 위한 잘못된 방법으로 배울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책에서 나온 예시로 선물이 인생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예시를 들고 있는데 어린 시절에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아이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대요. 어린 시절에 받은 선물들이요. 방황하고 우울해하는 사춘기 시절에 사랑의 증표가 되는 선물을 보고 다시 바르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어떤 선물이든 간에 정말 그 선물 안에 사랑을 가득 담아서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많이 주고 사랑을 표현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네요. 사랑의 5가지 언어 중에 5번째 마지막 언어인 봉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봉사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봉사란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책에 재밌는 말이 있었어요. 당신이 자녀를 갖게 된 사실을 알게 된 바로 그날은 봉사라는 직업에 등록한 날이다. 당신의 계약서에는 최소한 18년 이상 봉사해야 하고 그 이후에도 몇 년간 적극적으로 봉사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내용이 봉사해야 하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해요. 부모와 봉사는 뗄 수 없는 사랑의 표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봉사에도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아이들에게 봉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아이들에게 무조건적으로 기쁘게 해주기 위한 봉사를 해주어서는 안 된다고 해요. 아이들을 조종하기 위한 수단으로 봉사를 해주는 것도 안 된다고 해요. 봉사의 진짜 근본적인 목적은 아이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요. 최선의 것을 해주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성숙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이 봉사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선물을 주고 봉사를 해준다면 자칫 잘못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 같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최선의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이들의 독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일부러 도와주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아이들의 독립심을 위해서 도와주지 않는 부모들의 경우 이런 일들이 자주 번복이 될 경우 독립심을 키워주는 부모가 아니라 아이들을 방치하는 부모가 될 수 있대요. 그래서 만약 내가 아이들의 독립심을 위해 일부러 도와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아이들에게 한번 꼭 이런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껏 엄마 아빠가 너에게 한 번도 이런 질문을 해보진 않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니?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 솔직한 이야기 듣고 싶어. 이렇게 물어본다는 게 어른들에게 쉽지는 않겠지만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거랑 달리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책을 읽어보시면 더할 나위 없지만 시간이 없어서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만 같이 들으셨다면 꼭 한번 아이들에게 진짜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받고 있다면 점수로도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기억에 남는 봉사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9시에 학원이 끝나는데 제가 너무 많이 부족함을 느껴서 12시까지 학원에 남아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12시에 맞춰서 저를 데리러 학원 앞에 와주셨었는데 전 신기하게도 그 기억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시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청소년 시기에는 그때가 제일 스스로에게는 힘든 시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고생한다고 12시에 데리러 와주셔서 기다려주신 것도 기억에 남고, 또 집에 가는 길에 전기구이 통닭이 파는 트럭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치킨을 사가지고 집에 가서 먹었었는데 그 기억도 굉장히 오랫동안 남는 것 같아요. 그 시절에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 라는 좋은 기억이 있네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좋은 봉사를 받은 기억이 있나요? 또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봉사를 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었는지 서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공유하면서 같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좋은 기억이나 사례들이 있으면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봉사에서 본보기가 되기 위한 내용이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부모님들은 점진적으로 명령하는 말투에서 부탁하는 말투로 바꿔야 한대요.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나이가 되면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명령의 어조를 들었을 때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게 된대요. 어떤 사랑의 표현을 해주고 부모님께 고맙다고 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보다 부모님께 고맙다고 말해주면 좋겠다, 부모님께 고맙다고 말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이들이 느끼기에 분명히 다르게 전달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보고 인상에 남았냐면, 이 책에 나온 내용과 반대로 행동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으세요. 아직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운 어린 나이에 그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면서 부탁하는 말투로 아이들을 다루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밥을 먹을 때 밥 먹을까? 이거 한번 먹어볼래? 잠옷 벗고 바깥에 나가는 외출복 입어볼까? 이렇게 해보는 거 어때? 아직 아이들이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모르는 나이인데 부모님들이 가끔 이렇게 물어보면서 아이들이 선택하게끔 만드시는 부모님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나중에 조금 더 머리가 커졌을 때 더 부모님 말을 안 듣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대로만 하려고 때를 많이 쓰고, 또 어떤 컨트롤 할 수 있는 그 경계 밖으로 벗어나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이제 부탁하는 어조를 해야 하는 나이에 부모님들은 반대로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히려 그때는 어린 시절 안 하던 명령조로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해요. 밥 먹어, 공부해, 숙제하고 와, TV 그만 봐. 부탁하는 말의 좋은 점은요, 진정시키는 힘이 있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 부탁을 듣는 상대방을 기분을 좋게 만든대요. 그런데 감사의 표현을 할 줄 아는 성숙한 나이가 되어서도 부모님이 이런 부탁의 말투를 쓰지 않고 명령하는 말투를 쓰게 되면 아이와 부모님 사이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의 이 끝부분의 이야기를 읽고 꼭 전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워낙 유명한 책이어서 이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책을 꼭 읽어보지 않으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시라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나눠서 공유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가지고 올게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넘치게 주는 그런 어른이 될 거예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